밤 11시 고요한 집안. 여러분은 분명 오늘 아침 굳게 다이어트를 다짐했습니다. 샐러드로 점심을 버텼고 저녁도 가볍게 넘겼죠. 하지만 지금 가스레인지 위에는 500ml의 물이 끓고 있고 여러분의 손은 홀린 듯이 붉은색 라면 봉지를 뜯고 있습니다. 면발이 국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강렬한 나트륨과 MSG의 향기가 코끝을 찌릅니다. 우리는 이 냄새를 맡으며 죄책감과 동시에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매일 밤 이 엄청난 유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의지가 박약한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어제 야식으로 먹은 그 라면 한 그릇이 사실 스트레스에 찌든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철저히 계산해낸 완벽한 심리 조작의 결과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친숙한 이 인스턴트 라면이라는 음식 이면에 숨겨진, 그리고 우리를 밤마다 좀비처럼 추방으로 이끄는 야식 증후군이 소름 돋는 뇌과학적 미스터리를 파헤쳐봅니다. 여러분의 다이어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지금 밝혀집니다. 우리가 밤마다 찾는 이 인스턴트 라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과 마주하게 됩니다. 라면은 본래 미식이나 야식을 위해 탄생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생존을 위해 고안된 구황작물 같은 존재였죠. 전쟁 직후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빠르게 칼로리를 몸속에 우겨 넣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에너지가 되는 마법 같은 보존식. 그것이 인스턴트 라면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름에 튀겨 수분을 날려버린 이 면발은 부패를 막아주는 동시에 어마어마한 칼로리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DNA 깊은 곳에 각인된 생존 본능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충족시켜주는 궁극의 생존 식량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인류의 긴 역사에서 야식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밤에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맹수의 표적이 되기 딱 좋은 자살 행위였기 때문이죠. 농경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은 다음 날의 고된 노동을 위해 철저히 휴식하고 에너지를 보존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밤 11시에 무언가를 씹어 삼킨다는 것은 인류의 생체 시계인 일주기 리듬 서케이디언 리듬을 완벽하게 거스르는 기형적인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밤에 음식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산업혁명과 인공조명의 발명에 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인류의 낮은 비정상적으로 길어졌고 이는 곧 야간 노동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자연스레 에너지가 고갈되었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 늦은 밤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 공교롭게도 인스턴트 라면과 같은 가공 탄수화물들이었습니다. 과거 생존을 위해 발명되었던 튀긴 밀가루 블록이 이제는 늦은 밤 노동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가장 싸고 빠르게 연료를 주입해주는 완벽한 밤의 동반자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하지만 단순히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라면에 집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이나 당근을 씹어먹으면서 야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 맵고 짠 라면, 그것도 정제된 탄수화물이어야만 할까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엘버트 스턴카드 박사는 1950년대에 이미 이 기이한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야식 증후군, 줄여서 NES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호르몬 불균형이 만들어낸 하나의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야식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아침에는 식욕이 전혀 없고 하루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밤이 되어서야 폭발적인 식욕을 느낍니다. 특히 탄수화물에 대한 집착이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나타나죠. 왜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것도 아닌 탄수화물을 처방전으로 내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뇌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하루 종일 상사에게 시달리고 업무 압박에 치이고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은 여러분의 뇌는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천장을 뚫고 올라간 상태죠. 뇌는 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진통제를 찾습니다. 뇌가 가장 사랑하는 천연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문제는 뇌 스스로 세로토닌을 쉽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로토닌을 합성하려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 원료가 필요한데 이 원료가 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른 아미노산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혈뇌 장벽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주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출근길 지옥철을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구원자 정제된 탄수화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면발을 후루룩 삼키는 순간
체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재미있게도 여기서 인슐린은 마법을 부립니다. 인슐린은 트립토판과 경쟁하던 다른 성가신 아미노산들을 근육세포 쪽으로 싹 쓸어버립니다. 교통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 결과 텅 빈 고속도로를 타고 트립토판이 뇌로 유유히 직행하게 됩니다. 뇌에 도달한 트립토판은 곧바로 세로토닌으로 변신합니다. 지독했던 하루의 스트레스가 사르르 녹아내리고 나른한 행복감이 밀려오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뇌과학이 증명한 완벽한 화학적 힐링 과정입니다. 하지만 라면의 무서움은 탄수화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국물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라면 스프의 핵심 성분인 MSG, 즉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우리 혀의 감칠맛 수용체를 미친 듯이 자극합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감칠맛은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과거 고기를 구하기 힘들었던 인류에게 고기 맛이 나는 MSG는 풍부한 영양분이 들어왔다. 라는 강력한 생존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뇌의 보상회로가 열리고 도파민이 폭발하는 겁니다. 게다가 뜨겁고 매운 국물을 들이킬 때 우리의 뇌는 또 한 번 착각을 일으킵니다.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 즉 고통이죠. 입안이 불타오르는 고통을 감지한 뇌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기제로 엔돌핀을 쏟아냅니다. 이쯤 되면 어떤 MBTI 유형이든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철저한 계획형인 제2성향의 사람조차 밤 11시에 분비되는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 엔돌핀의 무자비한 3단 콤보 앞에서는 이성이 마비되고 냄비를 찾게 되는 것이죠. 밀가루의 탄수화물이 세로토닌을 채워주고 MSG의 감칠맛이 도파민을 분비시키며 매운 국물이 엔돌핀을 돌게 합니다. 라면은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합법적인 마약 배합표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낮 동안 혹사당한 우리의 이성전두엽은 밤이 되면 에너지가 방전되어 통제력을 잃습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아 고갈이라고 부르죠.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뇌가 지쳐서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특히나 다이어트를 명목으로 낮 동안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했다면 밤이 되었을 때 뇌의 반란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합니다. 스프링을 강하게 누를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는 이치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의지가 약해서 라면을 끓이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과 행복을 갈구하는 뇌의 완벽한 생화학적 설계 시스템이 밤 11시라는 스위치를 켠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정교한 뇌의 프로그래밍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을 뿐이죠. 이러한 우리의 심리를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영악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켜보세요. 밤 10시가 넘어가면 알고리즘은 약속이나 한 듯 무엇을 띄워줍니까?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매운 볶음면을 먹는 먹방, 마라탕에 중국 당면을 한가득 추가해 씹어먹는 ASMR. 이 영상들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 속 거울 뉴런을 정밀 타격하는 디지털 최면술입니다. 타인이 맵고 자극적인 탄수화물을 섭취하며 쾌락을 느끼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뇌는 마치 자신이 먹는 것처럼 착각하고 예행 연습을 시작합니다. 침샘이 폭발하고 위액이 분비되며 도파민이 흘러나오죠.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극강의 매운맛 챌린지나 탕후루 같은 혈당 스파이크 간식들의 인기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현대인들의 일상이 그만큼 고되고 스트레스 수치가 높다는 반증입니다. 과거에는 자연에서 며칠을 고생해야 얻을 수 있었던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이제는 편의점에서 단돈 1,500원이면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성비 도파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뇌를 속이는 이 값싼 위로는 그 대가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급격히 치솟은 혈당은 인슐린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내고 결국 우리를 다음날 아침 더 깊은 피로감과 후회라는 늪으로 빠뜨리니까요. 밤 11시, 오늘도 여러분이 냄비에 물을 올리게 된다면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오늘 하루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가장 간절하고 따뜻한 위로의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다. 이 따뜻한 국물로 잠시나마 시름을 잊어라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기전이 완벽한 심리 조작이라는 것을 안 이상 내일 밤에는 라면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뇌를 토닥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배고팠던 것은 위장이 아니라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삶과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운맛 다음으로 한국인의 식탁을 지배하고 있는 소름돋는 식재료, 우리가 볶음밥부터 닭갈비까지 모든 음식에 치즈를 폭포수처럼 들이붓는 진짜 이유와 카조몰핀의 미스터리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치즈가 합법적인 마약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뇌과학적 진실로 찾아오겠습니다.
쿡질러보다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지적 허기를 채워주는 가장 건강한 도파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